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따끈한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시간 할 말 이슈의 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표현도 함께 짚어드리는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저희의 얼굴을 잘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얼굴을 보는 게 또 한 달 만에 만나는 거니까 좀 더 반갑고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영상과 함께 찍어보고 있고요. 네. 민지쌤은 잘 지내셨나요? 한 달 동안? 벌써 9월이에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또 순식간에 흘러버렸어요. 막 여행도 다녀오고, 저 이제 대학원 개강했거든요. 네. 방학이 끝났구나. 네. 그래서 대학원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어서 방학 동안 막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현실 이제 복귀하셔야 되는 시기네요. 네. 디디쌤은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평소처럼 지냈었어요. 아유, 뭐 무난한 하루가 제일 좋은 하루죠. 평범한 게. 네, 민지쌤은 해외에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는 좀 다녀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조금만 한 달만 또 버티면 10월에 황금 연휴가 있잖아요. 그때 또 다녀오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쵸? 지금 날씨도 벌써 약간 가을틱해졌어요. 가을 느낌이 살짝 나요. 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되게 선선해진 게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이건 여름은 확실히 아니다 하는 그런 딱 그 온도가 됐어요. 네. 그리고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9월 1일에 무엇인가를 도전을 하잖아요. 그럼 딱 100일째 되는 날이 아직 그래도 12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랑 친한 분이 최근에 알려주셔가지고 날짜도 딱 몰랐어요. 예쁘잖아요. 9월 1일 딱 첫 번째 도전.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디디쌤이나 저나 올해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이제 하반기에 무엇인가 새로운 거를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네. 1년이 다 안 끝났다. 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어 배우시는 분들도 100일 동안 좀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토픽 시험도 9월에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쵸. 도전하시는 거 다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전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희 좀 드릴 말씀이 있죠? 맞아요.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좀 챌린지를 드리고 싶어요. 챌린지. 저희 뉴스 전해드릴 때 다양한 단어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단어를 그냥 듣고 넘어가면은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큰 목표, 여기 나오는 단어 다 외워야지 하는 목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딱 하나만 외워가자. 맞아요. 라는 챌린지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단어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도 사실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런 표현이나 단어가 되게 유용한 것들을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꼭 자기 걸로 만들어 가셔도 괜찮죠. 맞아요. 엄청 사용하면 멋있는 단어들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써보세요. 이거를 써보실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알려드린 많은 단어 중에서 단어를 하나 고른 다음에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면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문장을 교정해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켜볼게요. 네. 오늘 카메라 낀 김에 이렇게 맞아요. 오늘부터 한번 하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프닝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이달의 주요 소식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8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을 떠나 미국 LAFC로 이적하며 MLS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3경기 만에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데뷔골을 넣으며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홈 데뷔전은 아쉽게 패배했지만 팬들의 열렬한 환호와 관심 속에 소니 열풍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은 경기장을 넘어 LA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LA 홈 경기에는 약 2만 명의 관중이 몰렸고 손흥민 유니폼은 전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코리아타운과 스타디움 주변은 이른바 손흥민 성지로 불리며 경기가 있는 날마다 현지 분위기는 축제처럼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강릉 지역의 가뭄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강릉 시민들은 식수 확보는 물론 설거지나 빨래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국의 소방차를 동원해 긴급 급수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번 가뭄은 단순히 비가 안 오는 문제가 아닌데요. 폭염과 함께 짧은 기간에 빠르게 진행된 급성 가뭄으로 알려졌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물이 충분했던 저수지가 지금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말라버린 겁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전국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3월에 폐점이 결정된 8곳을 포함해 전체 점포는 125개에서 102개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약 1,3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현재 회사를 매각하려 하고 있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수익이 낮고 임대료 협상이 어려운 점포부터 정리한 겁니다. 점포 대부분이 임대 계약이라 임대료 부담도 컸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폐점 통보에 혼란을 겪고 있어 대형마트 위기 속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느새 9월이 시작됐습니다. 바쁘더라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 이슈. 자, 그러면 할 말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스포츠 소식도 있었고요. 날씨와 관련된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홈플러스에 관한 소식도 있었어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한국인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의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소니죠, 소니. 네, 소니. 최근에 이제 LAFC라는 팀으로 바꿨죠. 바꿀 때, 그렇게 팀을 바꿀 때 이적한다라고 하는데, 무튼 미국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MLS라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라는 또 무대래요. 저는 스포츠를 막 엄청 많이 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네. 요런 단어들도 알게 됐습니다. 네, 저도요. MLS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쵸, 그쵸. 네. 그래도 이제 뉴스에서 뭐 MLS 뭐 역대 최고 이적료 막 이렇게 나와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손흥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뭐 MLS가 돈을 많이 썼다. 이런 뉴스도 같이 봤고. 네. 그래서 좀 덩달아서 신기하고 자랑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여기 뉴스 표현에도 나오는데 팬들의 열렬한 환호와 관심 속에 소니 열풍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소니 열풍이라는 단어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원래 열풍은 혹시 풍에서 느끼셨나요? 약간 바람. 맞아요. 되게 네, 싸납고 거세게 부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 그런 뜻도 있지만 보통은 어떤 뜨거운 바람처럼 확 퍼져서 사람들이 다 같이 따라하는 유행 혹은 기운 이런 것들을 말해요. 갑자기 확 부는 유행 같은 네, 네, 의미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한국에는 최근에 골프 열풍이 일면서 골프장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많이 할 때 열풍이 맞아요. 일다 혹은 열풍이 불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어요. 아, 이번에 또 캐대헌? K-pop 데몬 헌터스도 캐대헌 때문에 한국 전통 액세서리 같은 것이 열풍이다라는 기사들도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 예시네요. 캐대헌 열풍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이번에 LA에 네.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네. 한인타운이라고 하나요? K타운? 코리아타운. 네. 코리아타운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는 그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가게에 막 붙여놓거나 아니면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놓고 네. 이벤트도 되게 많이 한대요. 네네네. 한국인으로서 진짜 얼마나 신나고 자랑스럽고 하실까요? 딱 그러니까 그 거기 계신 도시에 분들. 예, 오신 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 팬분들도 이렇게 네. 한인타운을 놀러 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어떤 뉴스를 봤는데 일부러 그 경기장 근처를 들러서 유니폼을 이렇게 구경하고 사는 한국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막 네. 이벤트들도 재밌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소주 그쵸. 1+1 이런 거 하고 그 손흥민 경기가 이제 있다 하면은 그날 네. 원래 한국에서도 그런데 뭐 야구 네. 경기나 올림픽 경기나 그런 게 좀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커다란 TV로 다 같이 보면서 그 펍 같은 데서 같이 보잖아요. 맞아요. 워치 파티? 워치 이벤트라고 미국에선 부른다고 하는데 네. 그런 이벤트도 열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응원하고, 그러면 거기서도 뭐, 이렇게, 대한민국, 이런 거 하시려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실까요? 응원구호 같은 게 손흥민,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가? 네. 짝짝짝짝짝 그게 있잖아요. 패턴이. 네네네. 그런 것도 미국에서 하고 있으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미국 팀이니까 뭔가 손흥민, 맞네. 이렇게 하거나. 그러네요. 팀은 또 그렇군요. 미국이니까. 아이고, 네. 네. 새로운 응원구호 그 문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참 새삼 손흥민의 영향력을 이렇게 실감하게 된 게 어떤 사람 한 명이 이렇게 도시에 갔다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막 관광 열풍도 불고 사람들이 유니폼도 막 사고 이런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선수 입장으로는 좀 부담스러울지 아니면 기쁠지 둘 다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미국에서도 한국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은 일본의 네. 오오타니 선수가 있잖아요. 오오타니 그쵸. 선수도 LA 그 다저스 팀으로 가게 되면서 엄청 오오타니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매출도 막 오르는 가게들이 있었고 이벤트도 그래요. 많이 네. 했다고 하니까 네. 한국에서도 그런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LA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오타니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뭐 유니폼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산다. 네, 그래서 오타니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런 것도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앞으로의 경기도 저도 그동안 잘 안 봤지만 중요한 경기 있을 때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가게에서 보거나 하는 거 좀 해볼까 생각했어요. 저도요. 안 해봤지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워치 그쵸. 파티. 네. 그리고 또 뉴스에 나온 표현 한 가지 또 보면 좋을 것 같은 거는 네. 코리아타운과 스타디움 주변은 이른바 손흥민 성지라고 불리면서 경기가 네. 있는 날마다 현지 분위기는 축제처럼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라는 곳이 있었는데 우선 성지가 뭘까요? 성지. 되게 조금 낯선 단어일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많이 쓰는 단어예요. 맞아요. 원래는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고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 종교가 처음으로 생겨난 곳처럼 좀 그렇게 신성하고 신비로운 그런 장소를 말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독교의 성지는 예루살렘, 이슬람교의 성지는 메카 이런 게 있죠. 네. 네네네. 근데 이제 기사에서는 그만큼 좀 신성하게 여기고 있다, 사람들이.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네. 아하, 뭐, 음. 특별히 종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만큼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좀 찾아가는 장소인 거네요. 그쵸. 그 이제 한국어에서도 막 조금 뭐랄까 자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사람 이름 뒤에 느님을 붙이잖아요. 하느님의 네네. 느님이죠. 네. 그래서 뭐 유느님, 연느님 이런 분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손흥민도 그렇게 여기니까
그 장소조차 좀 신성하다, 특별한 아. 장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이런 단어 가지고 노는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그 성지를 들르는 거를 이제 성지 순례라고 하는데, 그 코리아타운이랑 여기를 이제 가면은 그것도 성지 순례라고 사람들이 왠지 장난스럽게 부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그쵸? 그런 거 많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캐대언 예시 중에서 뭐 캐대언 성지순례라고 해서 캐대언에서 나온 장면들을 좀 따라가면서 투어하는 것도 뭐 성지순례라고 불러요. 맞아요. 막 낙산공원 뭐 여기저기 이렇게 하나씩 그러더라고요. 다 가보는 거. 네,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캐대언의 엄청 팬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소들을 다 가게 됐다. 이러면 성지순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성지의 뜻이었고요. 네. 그러면 분위기가 좀 축제처럼 달아오르다 이런 거는 어떨 때 쓸 수 있을까요? 네, 이 달아오르다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불처럼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냄비, 뭐 난로 이렇게 물건이 뜨겁게 이렇게 뜨거워지다. 네, 라는 뜻도 있고요. 네, 만약에 냄비가 이제 달아오르다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이 뉴스에서 쓴 거는 그 분위기, 어떤 기운 이게 좀 활활 후끈 이렇게 뜨거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의 열정이 느껴진다. 네네네.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는 분위기가 축제처럼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되잖아요. 뭔가 부끄러울 때, 창피할 때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네. 얼굴이 좀 달아올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특히 이제 갑자기 무대 위에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얼굴이 뜨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네. 그럴 때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이나 뭔가 분위기 같은 게 좀 뜨거워지는 걸 달아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네. 맞아요. 이 세 가지 다 자주 쓰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좋은 단어들 많이 있었고 또 열정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K-팝 콘서트나 혹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노는 자리에 가게 됐을 때 분위기가 정말 좋고 사람들이 신나고 뭐 활발하다 이럴 때도 분위기가 달아올랐다라고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 참고해서 예문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다 지금. 알려드렸네요. 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강원도 강릉 지역의 가뭄 소식이었어요. 아이고, 그렇죠. 참 특히나 요즘 그 기후 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네네. 날은 장마 소식, 어떤 날은 가뭄 소식 이렇게 좀 불확실하게 여러 가지 뉴스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강릉이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가뭄은 그런 거죠.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서. 맞아요. 그래서 뭐 땅이 마르고 사람들이 쓸 물도 없고 맞아요. 그런 사고죠, 사고. 네. 사실 강원도가 좀 멀리 서울에서 동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네.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감이 잘 안 됐는데 이런 뉴스를 보니까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던 그게 워낙 이제 쓸 물이 없다 보니까 공중 화장실을 문을 다 닫아놨대요. 그 강릉시에서. 네. 그리고 또 혹시 그거 보셨나요? 그 아주 많은 소방차 여러 대가 이제 강릉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사진 한 장 이렇게 딱 찍혔어요. 네네. 네, 소방차도 이제 물을 대러 강릉으로 가는 거죠. 엄청 많은 소방차들이 지원을 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네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이 좀 사람들이 많이 갈 시즌일 텐데 여름이라서 그렇죠. 네, 강릉이 피해가 되게 클 것 같네요. 휴가를 많이 가는 그런 도시인데 여기 그리고 좀 원래도 비가 잘 오지는 않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요. 거기 이제 큰 산맥이 있어서 산이 있어서
지형이 그렇구나. 네. 비구름이 그 산을 넘지 못하는 원래도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번에는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좀 놀랐던 게 이번이 네. 뭐 단순히 뭐 이런 소방차들이 가고 이런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자연재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들로는 처음으로 재난사태를 선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봤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기사에서도 강원도 강릉 지역의 가뭄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여기서도 들려드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문장에서 단어를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이렇게 한자어가 연달아서 나오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난사태 하나씩 좀 선포. 네, 한국 6개나 사람들은 나왔어요. 되게 많이 듣는 형태지만 네. 그래서 먼저 쪼개주세요. 네, 선포했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포 먼저. 네. 네,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재난 선포 또 뭐 재해 지역 선포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정부가 무엇인가를 알려줬다. 라는 뜻이에요.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알린 그쵸? 거네요. 네. 네, 발표했다. 이것도 비슷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난. 이거는 갑자기 생기는 크고 힘든 일. 그래서 모두가 좀 불행해지는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네.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정반대되는 재난이 홍수. 그러네요. 가뭄의 반대가 네. 홍수죠. 네. 그리고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소식에도 나왔는데 화재. 네. 맞네요.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사고를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태는요? 재난 사태. 사태는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오, 상태랑 비슷한데 사태라고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재난 사태, 뭐 긴급한 사태, 위기 사태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네, 맞네요. 약간 일이 되고 있는 모양. 그래서 지금 뭔가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니 재난 사태다 이렇게 알려주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맞네요. 이렇게 갑자기 불행이 닥쳤으니까 정부에서 정확하게 알리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뉴스였네요. 네. 아유,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물 부족이나 환경 문제들이 보이는데 네. 이번 가뭄이 단순히 뭐 비가 많이 안 와서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기후 문제인 것 같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시 한 번씩 리마인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한 가지씩 리마인드 해볼까요? 저는 그래도 실생활에서 지키려고 하는 거는 네. 설거지할 때 물 아끼기. 아이고 반성. 그게 어쩔 수 없이 않고. 이렇게 잠그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있네요. 네. 저는 TD쌤은 어떠세요? 네. 차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대중교통을 종종 이용합니다. 정말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실천이죠. 대중교통 이용하기. 지역에 따라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는 또 SUV라고 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차 종류들이 있대요.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것도 이제 완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보다는 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고기를 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고기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양심 고백 하나 하자면 어제도 먹기는 했는데요. 아이고 무슨 고기 드셨어요? 어제 저 냉삼 먹었습니다. 냉삼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소고기가 진짜 환경에 안 좋대요. 안 좋은 영향이 많다고 해서 소고기를 먹기보다는 닭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돼지고기를 먹는 게 환경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도 모르게 환경보호를 조금은 했네요. 냉삼 맛도 있고 환경 보호까지 하셨네요. 네. 그래서, 네. 무튼, 이런 가뭄뿐만 아니라 정말 장마든, 뭐, 폭염이든 다 기후변화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일상에서 이런 실천을 많이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네. 것들 또 까먹고 있었을 테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 리마인드 한 번씩 하면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좀 유의해서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도 하루라도. 신경 써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소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세 네. 번째 소식은 홈플러스의 폐점 소식이었습니다. 네. 홈플러스, 홈 더하기라고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는 곳인데 아, 귀여운데요. 네. 여기가 한국에서는 유명한 마트죠. 그렇죠. 홈플러스. 뭐 이마트. 네. 이마트, 뭐, 롯데마트, 함께 이제 홈플러스. 3대장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홈플러스가 요즘 문을 닫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래요? 언제나 저희 곁에 늘 있는 마트였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다니. 네. 네, 그래도 저희는 고객이니까 그냥 장 보는 거 정도가 불편해진 거지만 저희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진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뉴스에 나온 멘트가 1,300명? 약 1,3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아이고. 피해가 아이고. 크고 네. 그리고 당장 들은 소식이라 가지고 당장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받게 되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이 소식에서 표현을 또 알아가 봅시다. 여기서는 이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우려, 어떤 뜻일까요? 네, 우려는 뭔가를 우린다 이런 게 아니라요. 네, 근심하거나 걱정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못되거나 안 좋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정말 자주 쓰는 형태가 우려가 나온다라는 것도 있고 또 우려의 목소리. 걱정하는 목소리. 네,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네. 또는 우려가 높다. 우려를 하고 있다? 또 괜찮죠? 네, 우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단어를 쓰면 이제 훨씬 똑똑해지는 거죠. 그렇죠. 주로 뭐 그런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돼서 쓰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렇군요. 좀, 네. 뭐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안 좋아질까봐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이런 거. 네. 이것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많이 들었어요. 네,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디디쌤이랑 저랑 기름값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딱 오늘 뭐 기름값이 진짜로 올랐다면 우리가 걱정하던 게 현실이 되어버렸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외워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스처럼 우려가 나오다 이렇게 또 문장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요즘 마트들이 이렇게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좀 문을 닫고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너무 간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이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오프라인 마트도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민지쌤은 어떠세요? 마트 좀 자주 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온라인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저는 보통 쇼핑은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네. 마트를 가는 이유는 더 이상 뭔가를 사러 간다기보다는 그냥 산책 겸 외출 겸 사람들도 바람 쐬러 그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마트 구경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가끔 가면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뭐 저는 지금도 그 시식 코너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쓱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 얘기 하려 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거기서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네. 그리고 왠지 그냥 궁금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나온 만두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면 오, 원래 만두 좋아하지 않더라도 네. 만두가 있다고 이러면서 가서 은근슬쩍 줄 서서 이렇게 먹고 그런 게 시식의 재밌는 것 효과가 같아요. 진짜 큰 것 같아요. 마케팅 네. 할 때도 네. 모르니까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조금 먹어보고 또 사게 되기도 하고 네. 그런 그리고 재미가 괜히 있죠. 네, 냄새에 이끌려서 이렇게 사고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시식 코너에 있는 다양한 음식 중에서 좀 이런 거 있다 하면은 신나는 음식이 있을까요? 저는 닭강정이요. 네. 닭강정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에어프라이어에 이렇게 간편하게 돌려서 먹으면 네. 이렇게 딱 치킨처럼 치킨 같은 맛이 나는 그런 닭강정을 아. 팔더라고요. 맛있겠다. 네, 사실은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그게 네. 아이 그래봤자 어떻게 갓 튀긴 치킨을 이길 수 있겠어 이러면서 먹었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날 샀습니다. 그 와, 역시 효과가 진짜 시식의 좋아요. 효과. 네. 디디쌤은 어떤 거면 드시겠어요? 저라면 네. 그 고기 코너, 정육 코너에 가면은 네. 삼겹살을 구워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근데 그 삼겹살이 진짜 어디에서 먹는 삼겹살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삼겹살 한 조각. 더 뭔가 아쉬우면서도 네. 하나만 더 먹고 싶은 그런 맞아요. 마음. 그리고 뭔가 비법 소금을 넣는 건지 너무 맛있습니다. 아, 맛있겠는데요? 한국 놀러 오시는 분들은 네.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사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홈플러스나 이마트처럼 좀 큰 마트를 가면 시식 코너도 한번 구경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요즘은 마트마다 그 자체 상품을 한국 마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그것도 구경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온라인에선 살 수 없고 마트가 그래도 진짜 급할 때 빨리 가서 사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막 요리하다가 딱 소금이 없어. 그럴 때 바로 가서 사야 되니까 네. 있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특히 인터넷에서 사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것보다는 직접 가서 사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요. 네. 아, 그리고 저 또 그거 좋아해요. 특히 여름에 그 수박 이렇게 괜히 통통 직접 두드려 보면서 이렇게 마트에서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골라보는 재미도 있네요. 네. 그게 맞네요. 이제 정말 오프라인 마트의 장점이 아닐까. 특히나 과일, 야채, 고기 같은 거는 온라인으로 시키면 랜덤이니까. 그렇죠. 수박 그러면 잘 고르시는 편인가요? 뭐 그렇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진짜요? 네. 통통을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네, 그럼요. 저는 그냥 그런 거 하러 마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박을 잘 고르는 그 규칙 같은 게 있어요? 뭔가 소리가 통통 나는 게 맛있는 건가요? 네, 통통 나고 그 줄 있잖아요. 줄무늬. 그 줄무늬가 모이는 곳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네. 그게 좀 깨끗하고 막 좀 너무 작지 않은 그런 수박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팁이네요. 수박 고를 때. 네. 근데 저는 그냥 보기에 깨끗하고 예쁜 걸로 사요. 뭐든. 맞아요. 수박철도 이제 끝나가네요. 9월이니까. 여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쉬우시겠어요. 마음이 좀 쓸쓸해요, 벌써. 가을 바람을 느끼며. 가을 벌써 타고 계신 건가요? 벌써 가을 살짝 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가을 하면 또 마트 얘기 나온 김에 또 뭐 이런저런 맛있는 뭐 군밤이나 그런 거 나올 것 같아요. 마트에 가면 있을 것 같은데. 가을 한정? 네, 맞아요. 그런 거 이제 있을까요? 또 뭐, 고구마. 고구마, 감.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추석을 앞두고 이제 마트가 좀 난리가 나죠. 추석 그쵸. 선물 세트. 그럴 때도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긴 한데 또 그 북적북적한 분위기 네. 느끼는 것도 명절 느낌이 확 나죠.
그 명절 이제 앞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리바리 짐을 이렇게 싸고 마트에서 막 사가면 그거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마트가 작지만 소소한 재미들을 주기 때문에 이용 고객들이 계속 있어서 이제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더 이상 문 닫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희 그러니까요. 소중한 마트.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한국에서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재밌게 들으셨을까요? 오늘은 손흥민 소식, 그리고 강릉에 있었던 가뭄 소식, 네. 홈플러스 폐점 소식 이렇게 세 가지 들려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단어들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배워가고 싶은 단어 한 가지 골라서 문장 만들어주시면 다음 달에 읽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지금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추석이 아쉽게도 올해는 10월에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이번 달에는 연휴가 없는 달이라서. 네. 어떻게 그 황금 연휴를 좀 기다리면서 잘 보내봐야죠, 9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시작해도 100일이 될 때까지 그 1년이 안 끝난다. 2025년이 안 끝난다. 네. 했으니까 열심히 살아봐야죠. 네, 그럼요. 아, 그리고 디디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댓글 여러분이 남기시면 다음 이제 할 말 이슈 에피소드 올라오기 전까지 저희가 계속 댓글 확인하면서 이렇게 달아드리고 할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할 말 많은 이슈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할 말 이슈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